88번째 개념, 다면체입니다. 자, 면이 여러 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합니다. 다면체는 둘러싸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6면체라고 불러요. 자, 원기둥이나 원뿔, 구 이렇게 곡면이 있는 다각형이 아닌 면으로 둘러싼 입체 도형은 다면체가 아니에요. 자, 아래 그림을 볼게요. 자, 왼쪽은 다면체, 그리고 오른쪽처럼 이렇게 둥근 부분, 곡면 이런 게 있으면은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다면체가 아닌 도형이에요. 그냥 입체 도형. 자, 그 다음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다각형을 면이라고 부르고, 다면체의 면을 이루는 다각형의 변을 모서리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면체의 면을 이루는 이 다각형의 꼭지점을 그대로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 보면은 이렇게 다면체 있죠, 왼쪽에. 얘를 둘러싸고 있는 요 면, 얘는 삼각형이에요, 지금 표시하는 거. 요거 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이루는 변, 이 변을 모서리, 그리고 꼭지점 이렇게 3개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거를 다면체에서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다면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처음은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며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인 다면체를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면들은 다 직사각형, 딱딱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면, 밑에 면, 합쳐서 밑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건 기둥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기둥은 밑면이 위아래 2개이고 N각기둥의 밑면은 N각형입니다. 밑면의 개수까지 더하면 모든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입니다. 옆에가 항상 N개의 직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 하나 둘 더하면은 N 플러스 2개의 면이 총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면이 이제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이런 식으로 부르면 돼요. 그 다음은 뿔 볼게요. 뿔. 자, 뿔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밑면이 1개예요. 다각형 1개고 그 다음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에요. 사각형이 아니라 이번에는 삼각형. 그런 다면체를 각뿔이라고 합니다. 각뿔은 밑면이 1개고 N각기둥 밑면은 N각형이에요. 그럼 밑면의 개수 하나까지 더하면은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도 옆에 있는 게 N개다 보니까 아래에 하나까지 해서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아래 요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사각형이면 사각뿔이라고 부르면 돼요. 마지막으로 뿔대 볼게요. 뿔대. 자, 방금 위에서 본 요 각뿔 있죠. 각뿔.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이렇게 평면으로 요렇게 그러면 위아래 2개가 생기는데 그 두 다면체 중에서 각뿔이 아닌 쪽의 다면체를 각뿔대라고 합니다. 위에는 잘려도 조그만한 각뿔이 돼요. 요 뿔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 부분 요거를 각뿔대라고 한다는 거죠. 각뿔대는 밑면이 다시 이제 위아래 2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옆에 N개의 면이 있죠. N각기둥 밑면 N각형인 거 똑같고, 그 다음 이번에 옆면은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직사각형도 아니고 사다리꼴. 자, 밑면의 개수까지 더하면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가 되겠죠.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뿔대,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대라고 부릅니다. 89번째 개념, 정다면체입니다. 자, 앞에서 배운 다면체에 또 정자가 붙었죠. 다각형이 있고 정다각형이 있는 것처럼 다면체가 있고 또 정다면체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정다면체라고 하냐면은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합니다. 조건이 2개죠. 그래서 모든 면이 합동이기만 해서는 정다면체가 될 수 없으며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기만 해서도 정다면체가 될 수 없어요.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딱 5가지만 존재를 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정다면체가 되려면은 면들이 다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된다고 했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다 같아야 된다고 했죠. 먼저 삼각형, 정삼각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삼각형이고 이제 여기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따질 때 일단 면이 무조건 3개 이상은 있어야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3개거나 또는 4개거나 5개거나 이렇게 늘려가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사면체는 지금 한 꼭지점에서 딱 3개가 모인 거예요. 모든 꼭지점에서 다. 삼각형이 3개씩. 3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팔면체가 한 꼭지점에서 삼각형이 다 4개씩 만난 도형이에요. 여기까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20면체가 보면은 5개씩 모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여기까지도 만들어졌는데 이걸 6개로 하게 되면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삼각형 하나당 각도가 여기가 60도여가지고 6개가 모이게 되면은 360도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예 평평한 평면 도형이 됐기 때문에 요 그림처럼 굽어져서 입체 도형이 될 수가 없는 각도가 된 거죠. 그 이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요 3가지로 끝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도 생각을 해보면은 정육면체가 지금 정사각형이 딱 3개씩 모인 거죠. 한 꼭지점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가져와도 얘도 이제 여기가 90도다 보니까 4개가 모이면은 여기가 360도가 되면서 평면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각형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거 정육면체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각형으로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얘가 오각형이죠. 오각형이 얘가 3개씩 모인 도형이에요. 오각형이 여기 각도가 108도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늘어나도 360도를 넘어가서 이런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육각형은 여기가 아예 120도이기 때문에 3개 이상 필요한데 3개만 되어도 또 360도가 되니까 이 5개 말고는 도형이 이제 N각형의 N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면의 개수가 더 늘어나도록 하는 정다면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요렇게 5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90번째 개념, 회전체입니다. 자,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부릅니다. 자,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 회전할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회전체의 종류로는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등이 있습니다. 자, 원기둥 그림 볼게요. 지금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만든 게 보이죠? 여기서 요런 거를 이제 회전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옆면을 만드는 선분, 여기 직사각형의 요 부분, 요거를 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돌려서 원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 도형은 원뿔인데 삼각형 돌려서 만든 거 보이죠? 삼각형을 만들면 되는데 직각 삼각형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원뿔대는 사다리꼴,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회전시켜서 요런 게 나왔고, 그 다음 구는 반원을 회전시킬 때 생깁니다. 이 중에서 원뿔대는 원뿔을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는 따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이 없으므로 모선이 없습니다. 지금 모선 파란색으로 표시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모선이 보이죠. 옆면을 회전시키게 만드는 선분. 그런데 이제 구는 옆면 자체가 없는 도형이기 때문에 옆면을 만드는 선분인 모선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회전체를 이제 잘랐을 때의 모양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의 모양은 항상 원입니다. 자, 요것도 아래 그림이랑 같이 보면은 회전축이 요건데 회전축이랑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평면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바닥 모양인 거죠. 이렇게 자르면은 항상 어떤 도형이든 다 원이 나와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단면이라는 용어는 입체 도형을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다 잘라버리면 원이 나온다. 그런데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도형은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나온대요. 선대칭 도형은 이름에 들어있듯이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완전히 대칭인 그런 도형을 말합니다.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도형을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회전축이 이렇게 세로로 있을 때 그 평면을
요렇게 자른 거죠. 이 축을 포함하도록. 그러면은 이 원기둥은 직사각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요렇게 잘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뿔이랑 만나는 곳만 보다 보니까 삼각형이 나왔죠. 옆면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사다리꼴.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좀 길다랗게 보이지만 원이 되죠.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자체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뭐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방향을 막 틀어서 자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라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은 그 도형들은 다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그 도형들은 다 합동이고 선대칭 도형이다.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또는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도형들이 다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도형들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된 거죠.